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호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 특히 친한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기류 변화 얘기가 나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놓고 당원 게시판 논란은 김 여사 특검 표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제 경고성 발언으로 들렸는데요. 한동훈 대표를 향한 친윤계의 공세를 특검법 수용 카드로 돌파하려는 걸까요? 그런 뜻이 없다고 해도 네. 지금 그 정치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친한계는 좀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친윤계에서 계속 단계를 가지고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이걸 카드로 쓰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에 움찔하면서 반응을 보이잖아요. 냉각기를 갖자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굉장히 희화되는 것 같은데요. 길게 본다면 친한계에서는 적어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 특검이 당의 이익으로 보나 또는 정치 안정으로 볼 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우리를 단계로 결정하니까 특검의 이타표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형태는 너무 좀 그 단차원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정치 해법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특검이 통과되잖아요. 통과돼도 친한계는 딜레마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통과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아도 딜레마죠. 통과되면 배신자론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고 통과되지 않으면 무능론으로 빠지는 거겠죠. 차재원 교수님, 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에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내 논란, 이를 통한 그 이탈표 이걸 좀 의식한 거잖아요. 네.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친한계 입장에서는 사실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친윤과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뭐랄까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지금 12월 10일 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에 그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신중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이 이번에 세 번째잖아요. 그동안 두 번 동안의 재의결 때 반대했던 이유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3차도 결국 민주당 단독인데 오히려 더 독해졌다고 그러는데 명분 자체가 사실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친한계의 반발에 의해서 그게 가결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친한계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파장 자체가 단순하게 이 특검법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친윤계에서는 해당 행위라고 했지만 이것은 결국은 거의 분당 사태로 이어지면서 사실은 정권의 조기 붕괴,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여권의 전체적인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친한계도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이 통과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 친한계의 그 이탈표 가능성 언급에 친윤계는 이제는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냐, 전멸하자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재표결이 이제 10일인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치고받고 그때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타협점이 도출될까요? 타협점이 도출돼야 맞는데요. 네.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우리가 과거에 상례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의 어떤 그런 행동 룰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갑갑한 심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이것이 대통령 협박이다 내지는 전멸이다라고 하는 친윤계 입장이 있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당신들은 당이 우선이냐 국민이 우선이냐 아니면 여사가 우선이냐라는 그 질문에 봉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친한계의 이런 이탈표가 애초부터 걱정이 됐다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쇄신과 개혁에 좀 협조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단계 같은 걸로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오히려 이 특검이 통과가 되면은 한동훈 대표는 배신자론에 빠질 것이다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적 해이 때문에 계속 당대표를 흔들다가 지금 그 이상한 이슈로
즉 그 단계를 계속 가지고 흔들면은 특검표에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이상한 정국으로 서로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탈표가 있다면 친한계가 될지 친윤계가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다가 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인데 친한계 친윤계 해가지고선 한동훈 대표를 단계로 발목을 잡았으니 우리는 친한계니까 결국은 통과시키겠다라는 그 자체도 발상이 상당히 유치한 겁니다. 네. 적어도 빼지다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자기 품격을 스스로가 지금 추락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뭐 특검법이 통과된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후폭풍이 예상되잖아요. 뭐 배신자 프레임에 뭐 당이 쪼개지거나 예. 뭐 대통령 탈때 여러 가지 물론 이게 가정 전제입니다만 그러면 지금의 친한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워딩은 치고 빠지기 식의 전략적인 언급 수준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지금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에 그 파장 자체가 정말 만만치 않은 파장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소위 정권이 조기가 그러니까 붕괴될 경우에는 이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도 그렇게 상당히 공격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거의 소위 말해서 갖다 바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친한계의 그 정치적 이해하고도 맞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이 12월 10일 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 경고를 보내는 일종의 치고 빠지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한동훈 대표 또 가족 이름으로 무더기로 게시됐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 국민의힘이 의혹의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개된 고발 내용에 한 대표 가족들 의혹은 빠졌다고 하던데요. 이에 대해서 친윤계는 이게 뭐 사실상 가족이 썼다고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아니 제가 보더라도 네. 가족이 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가족 이름을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름만 같지 뭐 생년월일도 다르다 그러지만 다른 가족은 어찌 됐든 간에 그 희귀성도 그렇거니와 똑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족이 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가족 이름을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초동 대응을 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 그 대치 정국을 만들다가 이제 명예훼손으로 최초 유포자를 고발한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노련한 정치인 같으면은 이거를 예를 든다면 어떤 해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부드럽게 풀어가는 재치를 발휘했을 것 같은데 그냥 강대강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저 사람은 참 검사, 율사 출신이었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라는 것은 네. 본인의 그 어떤 신뢰에도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차 교수님, 당원 게시판 논란에 김건희 여사의 고모까지 참전했습니다. 친한계가 김 여사 고모가 한동훈 대표를 저주했다라고 하자 고모라는 사람이 한동훈이 하면 표현의 자유고 내가 하면 저주냐 이렇게 반박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동훈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당원 게시판에 보면 지금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 지금 공격의 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지금 상당히 저주성 글도 있는데 거기 그 쓴 사람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김건희 여사의 고모였다. 그러면 왜 우리 쪽만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뭐 그런 쪽의 아마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다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우리는 공개화시키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는 자제해 왔는데 소위 말해서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기 위한 김옥금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신지호 전 의원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그 순간
결국은 뭐라고 사람들은 보느냐면 일종의 물타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매끄럽게 풀기보다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확대되면서 일종의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다. 네. 이 진흙탕 싸움으로 지금 여당이 빠져들어감에 따라서 여당이 정작 필요한 이 여권의 쇄신이라는 그 작업 자체가 올스톱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정말 여당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의 부인인 진흥정 변호사가 2017년 맘카페에서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게 사실이라면 참 저급한 신중 여론 조작질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 당 게시판에 가족들이 익명으로 게시글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가족의 이름으로. 네. 그거 자체는 저는 범법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도 당원이기 때문에 네. 그럴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꽃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아내입니다라고 꽃바구니를 보낸 게 아니라 제3자인 것처럼 하면서 꽃바구니를 보냈다 그래갖고 굉장히 문제가 되자 또 친한계에서는 조금 전에 그 문제가 됐던 대통령의 처고모라는 분이 윤석열 총장 시절인가 뭐 화환을 300여 개를 보냈다 하면서 서로 지금 이제 대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달은 계속해서 벌어졌고 또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참전하는 정치인들이 있죠.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예를 든다면은 지난 총선 때 한이 맺혀서 지금 참전하는 장해찬 씨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향후에 대권 가도를 바라보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 저급한 신종 여론 조작질이라 그랬는데 범법의 유무를 차치하고 가족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마치 또 대표나 정치인이 굉장히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인기가 많은 것처럼 꽃바구니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냉소하는 것인데 솔직히 이것이 좀 그 한동훈 대표에게도 민망한 일이긴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민주당 정치인과 국민의힘 정치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똘똘 뭉쳐서 뭔가 해법을 제시해도 시원치 않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일이 여당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그 반추해보는 그런 정도의 성이라도 가지라고 성토하고 싶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의 탄핵소추안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문제 삼아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 또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이유로 최재 감사원장인데 대통령실은 헌법 위반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네요. 네, 지금 민주당의 그 전략은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그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명분으로는 이제 중앙지검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어떤 그 탄핵 횡포,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장은 요번에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이유로 삼았지만 실제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이었죠. 예를 든다면은 뭐 통계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조작과 관련한 감사원의 그 감사 결과라든지 또는 사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수사를 네. 의뢰했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요번에 예산 폭주인데요. 아마 그 이러한 탄핵이 벌써 13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탄핵에 올려서 탄핵을 모두 시키겠다라는 정치적 의도보다는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들이라든지 심지어는 감사원장까지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대표라는 민주당의 이러한 탄핵 중독과 같은 이러한 행태도 국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지 못하는 네. 것은 분명합니다. 차 교수님, 예.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공동 입장 발표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위반이라면서 조직적 저항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사들의 이 집단 반발 자체가 일종의 특권 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아마 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 이 지금 그러니까 조직의 수장이나 아니면 다른 그 공직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 탄핵 추진이 될 경우에 과연 관련된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것인데 검찰들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만큼 특권 의식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이 집단 반발을 또 여론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는 그러한 행위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검찰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남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는가. 네. 이거는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버린 채 일종의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는 하지도 않고 정권의 그러니까 정치보 보호의 도구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성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민주당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3월 서울 서초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도운 대가로 서울시 의원 한 자리를 조 의원한테서 약속받았다. 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계속 새로운 정치인들이 언급되는데 이 명태균 게이트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녹음 파일이 많기 때문에 일조일석에 멈춰질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이 창원지검에서 일단 이제 그 당의 조직국하고 기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압수수색에 대한 회의론도 있지만 또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름이 언급되는 정치인 김영선 전 의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은 당사자인 정치인의 목소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 조은희 의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녹취록이 지금 노출이 됐거든요. 공개가 됐는데 하나는 지금 그 소위 서초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힘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내놓고 출마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뭐라 그럽니까 감점 그 포인트라든지 내지는 뭐 그 여론조사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조은희 의원으로부터 자신이 연락을 받았다 뭐 이런 두 가지 녹취가 나오지만 실제로 당사자인 조 의원하고 직접 통화하는 뭐 내용이 나왔다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게 제3자가 소위 말을 하기는 쉽지만 물적 증거라든지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이걸 언급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네. 하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은희 의원을 포함하여 다른 정치인들도. 차 교수님,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재력가 김모 씨가 오 시장의 권유로 명태균 씨를 만났다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네. 오 시장은 명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 뒷돈과의 연관성이 이게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오 시장 관련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일반인의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의 뭐 후원자라고 알려진 김모 씨가 사실은 이 명태균 씨에게 오 시장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 때 그때 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줬다. 이것은 팩트로 확인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그러니까 이 지금 자신의 후원자인 김모 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명태균 씨가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새로 또 보도된 거 보면 저 지금 그러니까 이 후원자인 김모 씨가 대선 과정에서도 명태균 씨에게 한 1,000만 원 넘는 돈을 또 비용을 지불했다. 이런 부분들이 뭐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면 이걸 했을까? 네.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서울시에서 밝힌 입장에 따르면
지금 모든 이 명태균의 업과 관련해서 기승전 오세훈이다. 일종의 삼각 파도를 통해서 결국 오세훈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당당하다고 한다면 저는 자진해서 내가 수사라도 받겠다는 그런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종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4조 1천억 규모 감액한 예산을 내일 본회의에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재명 대표는 예산 증액 필요할 경우 정부 수정안을 올리면은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 나왔습니다. 근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사과를 해야 되고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이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는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나름대로 손발을 맞추면서 지금 양면 작전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그 예산안을 올리게 되면은 야당에서 불만을 가지고 그 동물국회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네. 뭐 단상을 점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후에서는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 예산안을 어렵게 통과시키는 그러한 그 전례가 있었지만 선진화법 이후에 그런 동물국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상정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그 감액안 대로 표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4조가 넘는 액수를 지금 감액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상당 부분 예비비 플러스 대통령실 그다음에 검찰 감사원의 특수 경비 내지는 특활비를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포함시켰다는 자체는 정치적으로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매우 부분이 불필요하고 부도덕하다라는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해서 영수증 첨부해라.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깎겠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론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증액은 없고 감액만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증액이 된다거나 또는 새로운 항목이 생기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건 감액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 동의조차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거의 그 올코트 프레싱처럼 아주 총동원해가지고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만약에 이래서 그 감액된 예산안대로 통과된다면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민생 뭐 안보 모든 면에 그 구멍이 나면 이건 전부 민주당 탓이다. 지금 이런 대변인의 그 발표가 나왔다라는 건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말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은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민주당을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서 국정을 운영하고 민생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이 여당과 또 정부의 몫이기도 정부 하거든요. 역할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그렇게 미국 국민들의 반으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그래도 중요한 국익에 대해서 딜 메이킹을 할 줄 안다는 것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근데 민주당이 그런 어떤 언어도단의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인내심을 소진하면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 자체를 유권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차 교수님은 지금 네. 예산을 둘러싼 이 충돌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예산이 야당의 단독으로 지금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정치의 실패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지금 의석수를 믿고 결국 그러니까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정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산은 우리가 깎을 수 있는 또 나름대로 또 권한은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협상의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대안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당장 이 지금 그 예결위에서 통과된 이 민주당의 결의안대로 올라가면 민주당이 절대적인 가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이 민주당이 지금 이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감액안으로 통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하고
결국은 내년에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